자,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확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공증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행정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 예를 들면 공증과 같이 인식의 표시라든가 관념의 통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 공증, 그 다음에 통지, 수리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확공통수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확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공증에 대해서. 자, 공증. 자, 공증이 뭐냐? 공증. 특정한 사실,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를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를 계속 얘기하지만 행정행위를 배우는 이유는 행정행위는 처분과 같은 개념이라 처분이라는 개념이 좀 더 크긴 한데 처분이라는 개념이고 처분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다. 행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예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침해를 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잖아요. 따라서 준법률 행정행위가 무엇인가를 구분해내는 것은 확인이 뭐냐, 공증이 뭐냐, 통지가 뭐냐, 수리라느냐 뭐냐를 구분해내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공권력,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죠. 공증이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소송이 가능하지 않죠, 그죠? 가능하긴 한데 요건 미비로,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본안 심사에 못 들어가고 그냥 각하되고 말아요, 각하. 자, 그래서 공증행위는 어떤 사실과 법관계가, 어떤 사실과 법률관계가 진실이라고 인식하여 뭐라고? 진실이라고 인식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의 표시다. 인식의 표시다. 바로 이 인식의 표시가 바로 의사 표시를 요성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의 표시를 요건으로 하니까 의사 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을 법률이 규정에 따라 요건으로 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공증에 해당됩니다. 공증. 우리가 뭐 공증을 받으러 간다. 하면 공증을 받으러 간다. 그런 거와 예를 들면 저기 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공증이라고 있어. 공증이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가가지고 뭐 개인 간에 거래 계약을 하잖아요. 거래 계약을 한 걸 갖다가 공증을 받아서 온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이건 이 법무사에 하는 공증행위는 이건 개인의 사적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학문상 지금 여기 준법률 행위적 공증행위는 특정한 사실 법률 관계를 공적으로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뭐라고 이 공권력 행사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후에 보겠지만 법무사에 가가지고 공증을 받으러 간다. 그런 공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이 이해를 확실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증행위 법적 성질은 법률이 행정청이 일정한 사실에 대해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성질상 공증은 기속행위다. 기속행위. 법에 의해서 된 내용들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속행위다. 근데 법에 만약에 위반돼서 공증을 안 해준다. 법에 공증을 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법이니까. 위법은 소송이 가능해. 위법은 소송이 가능하다. 소송. 뭐로? 취소 소송.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공증에 해당하는 행위를 갖다가 유형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한번 검토를 해보면 공증에 어떤 유형이 있느냐. 제일 먼저 자격증. 자, 이게 자격증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공권력 행사예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료 유사 사업자, 의료 유사 사업자 뭐라고?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 이게 바로 의료 유사 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 이게 공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해주거나 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의료 유사 사업자가 뭐냔 말이에요. 뭐가 의료 유사 사업자냐? 간호조무사, 간호를 도와주는 거죠. 간호조무사 자격증. 이걸 갖다가 갱신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골사라는 것은 뼈를 맞추는 사람을 접골사라래요. 접골사는 뼈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접골이라는 의미는. 접골사는 뼈를 맞추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료사업자가 뭐가 있냐? 또는 침사라는 이 침이죠. 침사. 경혈. 피가 흐르는 그 요소, 그 경혈에 침을 넣어서 잘 통하게 해주는 사람, 침사. 그 다음에 구사라는 게 구사는 이건 뭐 여러분이 잘 한문이 어려운데, 구사라는 거는 뭐냐면 뜸 뜨는 거 알죠? 뜸 뜨는 걸 우리가 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유사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구사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 갱신을 신청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 이게 소송으로 제기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설 면허증. 그 다음에 건설 면허 수첩 재교부. 건설 면허 수첩 재교부. 이것이 자격증 공직에 해당된다. 이게 특정한 사실,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내가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접골을 뼈를 맞출 수 있다. 침을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뜸을 뜰 수 있다. 이런 건설 면허증 수첩 재기부 이런 자격증을 발급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공정. 이게 준법률 행정행위 뭐라고? 인식의 표시다.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인식의 표시다. 정부의 공권력의 행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대장에는 우리 같이 이제 공무원도 하고 뭐 집도 사보고 집도 팔아보고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관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해본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참 어렵고 제가 내일 강의를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토지대장 지목 등록 변경 행위. 등록 변경 행위. 자, 중요한 거는 토지 대장 지목 등록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건 준법률 행정행위 중에 공증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 지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토지대장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시청, 군청, 토지과에 토지 공부라는 게 있어. 토지 공부. 토지 공부라는 게 있어. 공부. 토지 관련 공적 장부예요. 공적 장부. 이게 전산화로 돼서 토지 관련 공적 장부가 토지 공부예요. 토지대장은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토지대장 안에는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한문으로 쓰면 지목이라는 것은 이게 지목이에요. 지자, 땅지자,
목적자, 목적할 때 목적. 땅의 목적이 뭐냐? 땅의 목적이냐? 땅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며, 땅이 산은, 이면은 산이죠. 산이다. 아니야, 이거 논이야. 답. 논은 답이라고 그러지, 답. 그 다음에 아니야, 밭이야. 이거 저는 밭. 아니야, 이거는 택지야. 택지. 대지라는 말을 써요. 대지. 이거는 나대지다.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대지다. 이런 목적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지목이라는 말을 써요. 지목이라고. 그래서 2003년도 판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지금은 잘 안 날 거예요, 시험에. 근데 어쨌든 뭐 간혹 나오긴 하는데, 토지에 대한 지목 듣는 변경 행위가 2003년 판례 이전에는 이게 준법률 행정행위 있는 공증에 해당된다고 안 봤었어요. 그런데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저기로 보게 됐죠. 뭐로 보게 됐냐? 공증이라는 행위로 보게 됐죠. 이거 시험에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임야에서 논으로 바뀌거나 밭에서 대지로 바뀌거나, 그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면은 어떤 큰 문제일까요? 아니 논에는 땅값이 얼마예요? 논 땅값은 50만 원이라고 하면 대지로 바꾸면 얼마예요? 그걸 200만 원, 1000만 원씩 하니까 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고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는데, 그 중요한 사항이 그냥 뭐 공적 증거력이 없다, 그렇게는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토지대장 지목 등록 변경 행위가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 공증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될 거는 토지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토지대장에 시군청, 이게 토지과 있어요. 토지과 토지과 시청 군청 가면 토지과가 있는데, 토지과에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소유자 명의 변경,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같은 토지대장의 지목은 공증이 되고, 이거 준법률 행위죠. 행정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변경행위는 처분이 되는데, 이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은 단순한 사실행위고, 이게 처분으로 안 봐요. 그리고 왜 안 보냐 말이에요. 왜? 토지대장의 지목은 중요하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행위로서 행위가 아니단 말이야. 왜?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을 왜 안 보느냐 하면,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자기 건이 아니냐의 진실규명은 토지대장보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시청, 군청, 토지과에서 하잖아요. 근데 토지대장 소유자에 대한 존재 여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그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가 있어요. 소유자 등기부등,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그래서 시청, 군청에서 관하는 토지 지목은 이게 처분으로서, 공증으로서 준법률 행정행위가 되는데,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은 법원의 등기소에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날 거예요. 하도 많이 났으니까. 그러나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 변경은 처분이 아니라는 건 이제 시험에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안 났으니까 나을 거예요. 이거 2003년도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행위.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행위. 자,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어요.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 대장 여러분이 아무도 안 봐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토지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건축물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건축물 대장 가보면 건축물 대장은 시청 군청의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서 갖고 있어요. 전산으로 갖고 있지만은 자 그런데 그래서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이라는 건 또 굉장히 의미야. 용도가 뭐냐?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중요하냐? 용도가 이게 뭐예요? 그냥 일반 건물에서 상가로 바뀐다. 이거는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건물 용도가 그냥 일반 그냥 주거용에서 상가로 바뀐다. 주거용일 때 평당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가로 바뀌면 1억 10배는 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요지 같은 경우. 용도 변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변경하는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공권력의 행사라. 이걸 안 해주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소송이 이제 이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작성. 건축물 대장도 아까 이 건축물 대장 보면은 건축물 대장 여러분 아파트 사면은 공동주택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거기에 아파트를 사면은 아파트 방만 사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가는 공동 공유 면적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일부 타는데 현관도 공유 같이 자기 거가 되고 공원도 아파트에 밖에 있는 공원도 한 2평 정도는 자기 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건축물 대장이 다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건 바로 뭐라고? 공증이다, 공증. 그 다음에 토지 대장 말소. 아까 여기 하는 토지 대장 말소. 토지 대장 말소. 토지 대장 말소도 바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볼게요. 이게 이제 토지 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에 다시 보겠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뭐라고? 등기부 발급. 부동산 등기부 발급. 이런 건 다 뭐라고? 공증하는 행위다. 공증하는 행위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증명서. 여기 안 보이겠네. 너무 쓰면. 그다음에 각종 증명서. 거기 나온 대로 당선 증서. 국회의원이 됐고 대통령이 됐다. 당선 증서를 주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증서. 시의원이 됐다. 이렇게 하면 당선 증서를 받고, 합격 증서, 공무원 합격 증서, 사법시험 합격 증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졸업 증서. 국립대학에서 졸업장을 받았다. 국립대학에서 해야 국공립학교에서 해야 그것이 공증이 되는, 공증이 되고 처분이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받으면 처분은 아니에요. 자, 국가가 해야 그것이 처분이다. 공권력의 행사다 그 말이에요. 각종 허가증. 그다음에 여건 발급. 여건을 발급했고 발급 안 해준다. 이건 뭐 소송을 행정심판을 제거하는 소송을 제기가 가능하죠, 그죠? 영수증 발행. 공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인이 발행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냈는데 세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이게 이제 국가가 해야 되죠. 공권력이 해야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록 중에 선거인 명부 등록. 선거인 명부는 뭐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시의원 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 선거 구역 있죠. 선거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장부를 딱 만들어야 누가 투표자가 될 건지 선거인이 될 건지 알 거 아니야. 선거한 사람이 선거인이고 선거를 나온 사람은 피선거인이지. 국회의원을 나온 사람은 피선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기 내가 좀 거기 나온 걸 선거인이 누군가 확인해서 그 등록된 사람은 투표용지를 주죠. 그게 선거인 명부.
광업원부의 등록. 광업원부의 등록. 광업원부에 등록돼 있어야 광업권이 생기는 거죠.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행위. 이것도 뭐라고? 공증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공증에 해당된다. 자, 거기 내가 써놨는데 무허가 건축물 등재 대장. 자, 생각을 해보자고. 건축물 대장, 아까 건축물 대장이 있고 이게 시청 군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갖다 관리하기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있는데 이 대장은 행정 편의상 무허가를 안 받은 건축물이 어딘가 행정 편의상이에요. 행정 편의상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등재가 돼 있다. 이거에 대한 취소 소송 뭐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실행위다 그 말이야. 사실행위. 행정청이 무허가 건축물 공법에 나와서 대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해서 편의상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그래. 공증이 아니다. 준법률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걸 지우고 해야 되겠네. 지우고. 뭐 이런 설명을 안 듣고 나는 공부할 때 그냥 이걸 암기하고 하느냐고 얼마나 애맞고 했는지. 암기하는 건 참 물론 뭐 그 암기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뭐 그 단순한 암기 가지고 쉬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해해 놓으면 암기가 오래 가죠. 한 번만 보면 그게 그런 사안이었구나. 그런 게 강의의 목적이라는 게 그냥 시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장에서 그거 이래 있었지 하고 그 실마리를 끌어내는 단서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아마 강의를 듣는 걸 거예요. 자, 공증의 효과. 자, 공증은 사실 법률 관계에 대한 공적 증거력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공적 증거력은 반증에 의하지 않고 전복될 수 없다. 공적 증거력에 일정한 법률 효과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면 피선거인으로서 또 선거인으로서 법률상 지위가 부여된다. 건물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면, 그렇지, 공증의 효과. 공증 효과. 생각해보자고. 건물이 등기부 등본에 등본에 등기된다. 이제 등기부 건물 이거 내 거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이 돼야 이거 내 거야. 내 집이야. 내 아파트야. 이거 내 차야.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소유권이 성립되고 내 차를 왜 훔쳐갔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공증의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 처분성이 안 인정된 경우. 미안해. 기침이 이렇게 나지? 자, 아까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쭉 검토해 볼게요.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 행위는 공증행위이고 발급 거부는 항고소송에 대상이 된다. 의료유사 사업자 아까 얘기했죠. 간호조무사, 접골사, 침사, 구사 뜸 뜨는 사람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력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여러 번 시험에 났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
한 20번, 30번은 났을 거예요. 2003년도 후에. 그 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해서 토지대장의 지목은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방세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토지대장에 보면 공시지가가 쭉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실보상 가액. 이거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이다, 처분이다.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건 왜? 토지대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하다. 왜? 공법상 규제,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을 하게 되면 그다음 지방세의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 가액의 신청, 토지행정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건 그 토지의 내용과 관련된 공적 장부라 그랬죠. 거기 법에 나오는 내용을 써놨어요.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이거는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바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물 소유자는 용도를 토대로 해서 그것이 상업용이냐 개인용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죠. 돈이 달라진다 그 말이요. 상가는 비싸고 택지는 좀 싸고 그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건축물 소관청의 작성 신청 반려 행위. 건축물 대장 그거 했고. 건축물 안 했네. 건축물 대장은 시청군청의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다음에 공중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은 거. 요거는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꾸 이렇게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행위,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행위. 아까 이걸 우리가 공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에 보면은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건 등록 신청 만약 상표 갑이라는 사람이 특허청장에게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 신청을 했는데 특허청장이 수리를 갖다 거부했다면 이 판례를 통해서 나온 건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민사소송. 응?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게 일단 좀 특이한 판례예요. 민사소송으로 이걸 다루지 다투어서 되지. 이건 취소 소송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응? 이게 특이한 판례예요. 특이한 판례가 이렇게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험장에서 꼭 한번 보고 들어가면 좋아요. 자, 아까 뭐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삭제 행위. 자, 뭐가 건축물 대장 삭제 행위. 이거는 뭐 건축물 대장 자체가 행정 편의상 관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처분이라는 게 준법률 행정이 아니다 그래요, 공정이. 그다음에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아까 얘기했죠. 소유자 명의 변경은 지목은 중요해서 그런데 토지 소유자 명의는 법원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그렇게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라 아니고 단순히 행정사무 집행을 위해 만든 거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시험에 잘 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건축 허가. 좀 이따 보자고. 그 다음에 공정증서 작성행. 이거예요, 지금.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 저런 데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가보면 기침이 이렇게 나지? 왜 기침이 나지? 감기 증세가 있나?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 이게 공증사무실이에요. 공증사무실. 가보면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이라고 많이 써 있잖아요. 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우리가 준법률 행정행위로서의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 중에 뭐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왜 아닌가? 그냥 읽어볼게요. 행정청이 단지 사인 간에 여기 기침이 나서 강의를 못하겠네.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의 법률관계 전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하나는 뭐냐? 사법이라는 건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고 있거나 또는 그 법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를 명기한 경우 이런 때는 이런 것 중인데, 특히 법무법인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사법인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에 있는 문제는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통지 27분이네. 기침이 많이 나서 감기 증세는 없는데 기침이 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지. 통지라는 거는 학공 통지는 행정청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뭐를 하는 거라고?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바로 통지다. 이건 준법률 행정행위이면서도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통지는 어떤 사실을 뭐라고? 의사의 표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리는 관념, 희망, 의사가 아니라 관념, 희망 또는 뭐예요?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바로 통지다. 그 말이에요. 표명. 그래서 아무런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는 단순한 사실 행위는 통지가 아니다. 기침이 나서 강의라 못하겠네. 통지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기침이 나서 좀 안 되겠네. 자, 예를 들면 통지가 인 거와 통지가 아닌 거. 행정청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 행정청이 관념, 희망, 의견을 표명해야 돼. 어떤 관념을 표명하거나 희망을 표명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연 퇴직의 통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선생님인데
교육감 선거에 나왔어. 교육감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돼버렸네. 당선이. 그러면 당선이 된 그날부로 선생직을 겸직을 못하게 돼서 선생직은 당연퇴직하게 돼 있어요. 당연퇴직. 또 공무원은 만 60세가 넘게 되면 당연히 퇴직은 정년퇴직이 되는 당연퇴직이 돼. 그럼 당연퇴직이 되는 게 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법에 나와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자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무원인 교사가 교육감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교사의 신분이 당연퇴직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만 60세가 넘으면 정년퇴에서 당연퇴직한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법에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다는 게 관념이나 희망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퇴직 통지는 통지로서의 처분, 준법률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당연퇴직 통지를 안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죠. 자, 통지의 법적 성질을 통지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면서 형식을 요하는 의식행위다.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이제 우리가 대집행을 안 배웠는데, 대집행. 건물을 허가를 안 받고 딱 여기 건물 하나 져놨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딱 졌어. 그러면 이제 행정청, 강남구청 또는 보은구청에서 철거하라, 철거 명령을 내려. 오늘 안 한다. 철거 명령이 내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게요. 대집행 뭐냐? 계고, 그다음에 통지, 대집행 영장에 의한 대집행 영장 통지, 그다음에 실행, 대집행 실행이야. 그다음에 비용 징수. 이게 이제 대집행 절차예요. 자, 그래서 계고 철거 안 하면 대집행 영장을 집행하니까 철거하세요. 계고라는 건 그 말이에요. 대집행 만약에 안 하면 철거할 테니까 빨리 철거하세요. 이게 계고야, 계고. 이 계고가 바로 준법률 행정행위 중에 통지에 해당된다. 통지. 공권력의 행사단 말이에요. 공권력의 행사다. 그래서 계고는 처분이란 말이에요. 준법률 행정행위에 따라서 계고 없이 대집행 영장을 직접 해서 언제 철거할 테니까 준비하시오. 철거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하시오.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계고한 것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분양 신청 기간의 통지. 이게 옛날 판례인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니라 재개발 법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뭐라고? 법에서 정한 분양 신청 기간의 통지. 분양 신청 기간의 통지. 이것도 공권력의 행사다 그 말이에요. 공권력의 행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학 교원의 국립대학 교원을 우리가 교수라고 불리죠. 교수. 자, 교수는 어떤 체계로 돼 있냐? 옛날에 전임 강사가 있었는데 전임 강사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교수, 부교수, 그다음에 교수 그렇죠. 그래서
조교수가 이제 한 5년, 이게 한 6년, 5년, 6년 이제 이렇게 5년 이제 부교수 6년 이 시간이 지나고 자기 논문 쓴 거, 그 다음에 근무한 내용들 실적을 평가해서 이건 재임용이라는 말을 써요. 재임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조교수에서 논문 실적이 있어야 돼. 논문 쓰고 자기 학생 지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판례를 보면 이게 예전에 지금 조교수인데 조교수로 된 5년이 만약에 5년이 됐는데 5년 돼서 보니까 논문 실적도 안 되고 애들 지도한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임용에서 탈락이다 뭐 탈락이면 잘리는 거예요. 교수에서 잘릴 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잘렸겠어요? 이제 총장이 잘렸겠지. 국립대학 총장이 징계를 했겠지. 조교수한테. 그럼 조교수는 법원에 재임용 취소송, 재임용 탈락, 재임용 거부겠지. 재임용 거부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조교수 재임용에서 총장이 재임용 안 됐습니다. 재임용이 안 됐습니다. 이걸 하는 자체가 재임용 기간 만료 통지. 자, 임용 기간을 만료 통지란 말이에요. 만료 통지. 당신은 5년과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조교수로 임용돼서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는 게 이제 기간제 임용이니까 정해서 했는데 실적이 안 돼서 총장이 임용기간인 만료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 자체가 공권력의 행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행정처분이라 취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이제 통지에 대한 그 해당되는 걸 또 한번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대집행의 계고 3 통지가 뭐라 했어요? 준법률 행정행위 중에 통지죠. 해당하는 행위. 아까 뭐 했어요? 대집행 계고 대집행 계고 납세의 독촉. 강제 집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금의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독촉이 있어야 돼요. 독촉. 그다음에 뭐예요? 압류죠. 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청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족촉. 이건 바로 준법률 행정행위 중에 통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치면 아까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뭐라고? 분양 신청 기간의 통지.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또 이것도 바로 준법률 행정이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의 공고. 특허 출원의 공고. 특허 출원의 공고다. 귀화의 고시. 귀화됐다.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귀화 요건을 갖춰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그래서 고시한다. 귀화의 고시. 그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 그다음에 국립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임용 기간 만료 통지. 국립대학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통지.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기 때문에 총장이
만료됐다 이렇게 통지한다면 이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통지되면 어떠느냐? 아까 말한 대로 개고 처분했는데 개고 처분했는데 어때? 만약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 안 한다 그러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철거에 들어가는 거 이런 절차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냥 그 교수에서 해임되고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만약 통지 행위에 아무런 법적 효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준법률 행위적 통지가 아니고 사실행위다.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단순히 알려주기 때문에 정론퇴직이나 당연퇴직의 통보는 우리가 말하는 통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통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수리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침이 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이 나는데 또 강의로 마치려고 했더니 몸이 좀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인가. 수리를 마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다. 자, 여러분 뭐 더 자세히 더 설명해주고 우리가 수리까지 좀 했으면 좋았는데 뭐 그렇게 못하게 됐어. 오늘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공증이나 통지, 뭐 간혹 자그막 자주 이렇게 조그맣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내용은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필승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